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3-2 두 번째 시간 위탁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그 과정입니다. 제가 이 앞전 시간 119 응급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했고 그 병원에서 진단명으로는 말초성 현기증이 나왔습니다. 5시간 입원해 있으면서 약 15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였는데 구토 억제제도 주사를 4번인가 맞고 현기증과 관련된 주사도 3번을 맞았는데도 이게 100%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 50% 정도만 회복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 병원 담당 의사분들이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쉬다 보면 다시 회복이 된다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퇴원할 때도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눈도 뜨고 있을 수 없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제 마누라가 옆에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택시 타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가만 놔두면 제 몸이 엉뚱한 대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마누라가 옆에서 꼭 붙잡고 집으로 와서 우선은 몇 시간 잤습니다. 새벽부터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잠을 못 자고 집에 오자마자 우선은 이제 약기운으로 잠을 한 3시간인가 잔 것 같은데 다시 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위탁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병원 응급실은 물론 위탁병원이니까 제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또 국가유공자라도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여 알았다고 얘기는 하고 이제 MRI 검사까지 다 하였는데 뇌와 관련된 증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우선 다른 주사를 놔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사가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어지럼증이 있던 증상이 약 90% 정도, 그러니까 이 앞전 병원에서는 약 5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됐는데 위탁병원 응급실에서 이 맞은 어지럼증 주사는 약 90%까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맑고 좋아서 응급실 담당 교수님들과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 예약을 받았습니다. 진료 예약을.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제가 이렇게 정밀 검사 후 전정신경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밀 검사도 일반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비용은 총 120만 원에 해당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약 7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험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보험 처리되는 거는 나머지 약 40 몇만 원 정도고 제가 75만 원 정도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여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전정신경염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제가 어지럼증이 계속 심해서 또 응급실을 갔는데 이 앞전 시간에서 얘기 드렸던 이 천상이나 공상공경이신 분들이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되는지 이 모든 분들에게 응급진료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시간에 비디오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설마 이 어지럼증이 응급진료에 해당될까? 그러나 법령을 찾아보니 어지럼증도 해당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아팠을 때는 정말 이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증과 같은 증상으로 똑같이 구토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 119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기증이라고 진단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현기증 말고도 추가적으로 응급 상황이 어떤 경우에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니 전상공경이나 공상공경으로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이해하실 때까지 보시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알고 있어서 어떤 증상일 때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위탁병원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일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의료보험을 안 들고 있는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응급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몇백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내 몸이 우선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정말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탁병원을 찾아서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사설 119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위탁병원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위탁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보험을 갖고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배제 적용 신청을 하여 지금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지금 의료보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응급진료가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내용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를 해 가면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영웅을 위한 마법 방패라고 하여 보온 응급진료 가이드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닥쳤을 때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과연 내 이 증상이 일반 병원을 가도 될지 꼭 위탁병원으로 가야 될지 물론 급할 때는 돈을 떠나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당연한 소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응급 상황인지 국가보훈부에서 생각했을 때 응급 상황인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응급진료 환급은 언제 작동되는지 평상시에는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 가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일 때는 일반 병원 응급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내 돈을 내고 나중에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면 국가보훈부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100%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고 돌려줄 수 있는 돈은 다 돌려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제게 댓글로 응급진료 받아서 환급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급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응급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응급실을 이용을 했는데 어떤 분은 환급받고 어떤 분은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상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상공경, 공상공경, 신체 희생이 있는 유공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만약 응급 상황 시 응급진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 하면 국가보건부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냐 아니면 나는 해당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아무 때나 켜지지 않아요. 진짜 위기의 법칙이라 하고요. 단순 질병, 배가 아프거나 참을 수 있는 통증이거나 가벼운 상처, 골절 이런 경우에는 응급 진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응급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보건 대상자 의료지원 규칙 별표 4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먼저 머리와 심장, 신경과 심혈 관계. 먼저 머리, 신경계는 쉬운 말로 말하면 갑자기 기절하거나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토할 때 의학적인 용어로는 급성 의식장애 아니면 구토나 의식장애를 동반한 두부 손상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가 더 포함이 돼야 될 게 저와 같은 경우 현기증, 어지럼증도 이 머리 신경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심혈관계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숨쉬기 너무 힘들거나 심장이 멈췄거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때 의학적인 용어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급성 호흡곤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그리고 쇼크 이런 경우에 위급 상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과적으로 배나 뼈나 피와 관련된 거, 배, 외과,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 복막염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뼈가 골절됐을 때도 일반 골절이 아니라 다발성이나 개방성 골절 아니면 대퇴부나 척추 골절과 같은 경우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거나 살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가 도저히 멈추지 않거나 큰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응급진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눈이나 중도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 얼굴이 퉁퉁 붓고 숨 막히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급성 시력 손실, 안면 부종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심한 탈수, 급성 대사장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응급실로 가냐? 그런다고 해서 모두 다 응급진료가 해당이 되어서 응급진료비로 환급을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수원고등법원 판례에 제가 비디오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밤에 충치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고 당연히 아프니까 응급실 비용을 돌려받겠지 생각을 하고 진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응급 증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느꼈을 때는 아무리 아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응급진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혹시라도 그동안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응급진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만약에 3년 이내에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을 이용을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돈 다 내가 냈다.
하시는 분들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와 관련된 서류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부터 14일까지 비용은 환불이 신청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3년 이내일 경우에는. 근데 보통 응급실 이용할 때는 뭐 며칠 정도 입원하다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지만 3년 이내다 그러면 14일까지는 환급이 되니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3년이라는 기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혹시라도 또 몇몇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해서 환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유공자 신청을 한 분들, 그러니까 보통 뭐 1년씩 걸리죠. 판결 받는 데까지 승급 결과 나올 때까지 뭐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신청을 해놓고 그 전에 만약에 응급실을 이용했다 하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환급이 되니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일. 여기에서 14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만약에 저같이 뭐 잠깐 몇 시간 있다가 나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말로 뇌나 심장이나 뭐 다른 골절로 인해 가지고 응급실에서 14일 이상을 있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13일 이전에는 보험병원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연장 신청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병원에서 뭐 일반 병원이 되었든 위탁병원이 되었든 위탁병원은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일반 병원에서 14일 이상을 있어도 나중에 응급진료비로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장 신청을 안 하게 되면 15일 차부터는 내가 직접 내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4일이라는 거 정확히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병실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도 VIP 특실은 지원이 안 되고 뭐 3인실이라든지 2인실이라든지 1인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대 7일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계속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7일 이내에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급 병실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7일까지만 지원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 급여 본인 부담금과 응급치료에 꼭 필요한 법정 비급여 항목은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환자가 선택을 하여서 하는 치료 같은 경우나 뭐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나 진단서 발급비, 병원 밖에서 산 목발이나 휠체어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알고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경우 먼저 퇴원할 때 병원비는 내 돈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서류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발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 초진 의무 기록지,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받지 않고 응급실 진료 확인서를 받았는데 지금 보훈지청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입금이 안 되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진단서를 다시 발부를 받아서 갖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모아가지고 보훈지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확인을 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등기로 보훈지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지 않고 등기로 보내면 등기 받은 담당 직원이 만약에 뭐 빠진 서류가 있다 그러면 또 연락 오면 그거 확인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2번, 3번 병원 가지 마시고 처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댓글들 보시게 되면 응급진료로 해서 14일이 지났는데, 물론 제가 비디오에서도 영상으로 이제 만들게끔 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원래 규칙이 응급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 이용을 할 때 일반 병원에서는 14일까지만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가겠다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끊긴다는 거,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위탁병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선 급한 내용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치료가 끝나면 바로 위탁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픈 게 과연 이게 응급 증상이 맞는지, 이 내용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하고,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급실에 입원하고 14일 이내에 보훈청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4일까지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늦었을 경우에도 3년 안에는 꼭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14일치 환불은. 그리고 서류 리스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영수증, 진료비 상세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지,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서류들, 이런 것만 있으면 보훈지청에 연락하셔가지고 환급 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고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앞전과 이번 영상,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또 차근차근 영상들을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 아마 궁금한 내용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두 번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